네, 사건팀 백길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붙잡힌 피의자들과 이 여성이 관계인데 아는 사이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는 아직까지 어떤 관련성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먼저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이고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입니다. A씨와 C씨는 이 일을 하다 B씨를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중 피해자를 직접 차량으로 납치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요. A씨 진술에 따르면 이번 범행을 제안한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는 가능성 이 C씨라는 사람,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했죠. C씨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다른 공범이 있건 하잖아요. 네, 최소 2명의 공범이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범행의 제안자로 지목된 C씨는 중간 연결책일 뿐이고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경찰은 오늘 살인 청부 사건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하면 3,60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과는 달리 A씨는 자신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종범임을 주장하며 적극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현재까지는 범죄 조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살인을 청부한 이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범행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3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실제로 추적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밤 11시 46분쯤 신고가 접수됐고 49분에 출동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출동 직후 현장을 비춘 CCTV를 분석하고 신고자 조사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행 장소가 강남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차량 번호를 빨리 알아내가지고 추적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경찰은 먼저 CCTV 화면이 번호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설명이 부정확했다고도 했는데요. 차종을 범행 차량과 다른 종류의 세단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0시 33분에 지목된 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차종이 달라 약 20분 뒤인 52분이 돼서야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범행 뒤 70분 후인 0시 56분쯤에서야 범행 차량에 대해 일제 수배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납치하고 시신 6위는 대전 대청댐에서 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까? 네, A씨의 경찰 조사 진술에 따르면 애초 범죄를 계획할 때부터 시신을 유기할 목적지로 대전 대청댐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청호는 길이 80km, 면적 72.8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데요. 워낙 큰 호수다 보니 신원 불명의 시신이 종종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피의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시신 유기 장소로 대청호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 이들은 두세 달 전부터 범행을 모의했고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범행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체포한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이 범행을 준비한 기간은 약 2, 3개월. 한 명이 대상을 지정해 범행을 제안했고 나머지 2명이 이를 공모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공모한 데에도 돈이 핵심이 됐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이 3,6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다른 피의자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힌 범행과 도주 경로는 치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피의자 2명. 다음 날인 29일 오후 4시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다 자정쯤 납치했습니다. 용인과 평택을 거쳐 대전으로 향한 이들은 이곳에 차를 버리고 다른 차량을 빌려 충북 청주로 도주했습니다. 청주에 다시 차를 버린 이들은 각자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대전에 유기한 차량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주사기 등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현금만 이용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해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어제 시신을 수습했는데 질식사로 보인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살해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지정해 범행을 제안한 피의자가 피해자 가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2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데에 집중하며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뒤로 승합차가 멈춰서고 차에서 건장한 남성 4명이 내립니다. 이들은 곧바로 노점상이 팔고 있던 채소를 집어서 가져갑니다. 60대 상인은 채소를 돌려달라며 단속원인 사회복무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길바닥에 넘어집니다. 상인은 어깨를 부여잡고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해당 사건 이후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동영상 볼 때마다 뭐 울분이 오르고요. 하여튼 자식으로서 꼭 그 부모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도와 인접한 인도입니다. 울산 남구청은 특히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차량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어 노점상 접근을 막는 탄력봉을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계도를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의가 아닌 단속 과정에서 상인이 중심을 잃고 발생한 사고라며 공무상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인의 가족들은 남구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 피해를 검찰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우리 김의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정순신 부실검증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 책임이 있다, 다른 거죠?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구조적 문제이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후퇴한 것 같은데 책임을 느낀다보다? 아니에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 법률적 견해를 좀 한번 묻고 시행 얘기를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매국 회교의 외교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내린 건 아시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김능환 대법관 판결과 그 이후의 판결 소부에서 한번 2018년에 12년에 내렸고 2018년에 전합체에서 내렸어요. 전합체 때는 주심 대법관이 김능환 대법관이 아니고 김소영 대법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된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대통령께서 자, 그 취지에서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일 가까우신 분인데 그 대통령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늘 체크를 하셔야지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 즉 일제징용령을 얘기합니다. 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저희 국민의 생각과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은 그러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산권 분립의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시겠네요. 뒤에 아닙니다. 바로 답을 해보세요. 예. 제 의견을 들으셨어요 방금? 예, 첫째로 제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알아요. 수사한 거 영장까지 알고 쳤던 있어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판결과 거기에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자, 없습니다. 시행령 얘기해 봅시다. 각하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명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네 한 30초만 해보세요.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도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되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좋아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오늘 못해서 상당히 장관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마약, 깡패, 위증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얘기할 수도 장관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전 답입니다. 자, 그러면 장관께서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 장관 편을 들었다고 보는 4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분의 재판관들이 장관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헌법 12조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적 권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권을 위한 권능이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적법 절차의 통제자, 사법 통제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얘기한 것이 제가 장관할 때 당연히 저도 제가 장관할 때 공감하는 들어보세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을 잘못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발인 이의신 청권 같은 경우 폐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권 피해, 국민의 인권 피해를 검찰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